새벽 4시의 공기는 언제나 비정했다. 낡은 아파트 단지 뒤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옆에 세워둔 중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은 쿨럭이며 자지러지는 기침을 토해냈다. 그 소리는 안방 침대에서 마른 기침을 콜록이던 아내의 숨소리와 지독하게도 닮아 있었다. 김만수, 그의 나이 55. 2년 전 다니던 중견 건설사에서 상시명예 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밀려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배달 대행 업체의 하늘색 패딩 한 벌과 하루 14시간짜리 아스팔트 위의 노동뿐이었다. 오늘따라 겨울비가 짙는 깨비로 변해 이마를 때렸다. 헬멧 실드 위로 번지는 네온사인 불빛들이 지독하게도 흐려 보였다. 만수는 오토바이 손잡이에 달린 토시에 깊숙이 손을 찌르며 생각했다. 원작 소설 속 김첨지는 비오는 날 인력거를 끌며 괴상하게도 운수가 좋다고 했다지. 문학 청년 시절 빛바랜 책장 속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가 왜 하필 이 지독하게 추운 새벽 배달통을 뒤에 실은 만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모를 일이었다. 사실 어젯밤부터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석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며 알아놓은 아내는 몇 분간은 아예 미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만수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아내는 이불 밖으로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어 그의 패딩 자락을 붙잡았다. 여보, 오늘 하루만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오늘 너무 무서워. 가슴이 너무 내려앉아. 아내의 목소리는 물기 없는 가랑잎처럼 바스락거렸다. 만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이다. 밀린 월세 2달치에 아내의 약가, 그리고 당장 내일이면 뚝 끊길지도 모르는 가스비가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당신이 안 아픈 날이 하루라도 있어? 누워있으면 금방 나아. 나 오늘 일 안 나가면 우리 다음 달엔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잔소리 말고 어여 누워있어.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모진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수는 헬멧을 쓰며 애써 아내의 젖은 눈동자를 외면했다. 가슴 한구석 바닥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지만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쉴 새 없이 뜨는 배달 콜 알람이 그의 감정을 마비시켰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오늘따라 기묘할 정도로 일이 술술 풀렸다. 첫 콜부터 평소에는 잡기 힘든 장거리 할증. 배달이 잡히더니 가는 곳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딱딱 맞아떨어졌다. 평소 같으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느라 10분씩 허송세월하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문을 열자마자 엘리베이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자 다른 배달원들이 하나둘 로그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만수의 화면에는 배차 제한 없이 단가가 2배, 3배로 치솟은 피크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라, 왜 이러지? 오늘 무슨 날인가? 10,000원, 15,000원, 20,000원. 스마트폰 가상 계좌에 찍히는 숫자가 마치 마술처럼 불어났다. 점심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평일 하루 종일 벌어도 만지지 못할 거금이 앱 화면에 표시되었다. 가슴 한편에서는 기쁨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눈앞의 행운이 커질수록 새벽녘 아내의 그 그늘진 얼굴이 자꾸만 오토바이 앞 유리에 겹쳐 보였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만수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서 대형 한정식 집의 배달건을 완료했다. 배달팀만 무려 3만원이 찍힌 대형건이었다. 손님은 수고했다며 만수의 손에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보너스라며 쥐어주기까지 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오늘 번 돈이 벌써 40만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이 정도면 밀린 가스비를 내고도 남고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따뜻한 국물 요리를 몇 번이나 사다 줄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늘이 내린 것처럼 달콤한 이 행운의 이면에 얼마나 잔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발걸음을 돌려 오토바이에 올라타는데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심한 현기증이 만수를 덮쳤다. 눈앞이 핑 돌며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뻔했다. 만수는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걸까?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는데 왜 기쁘지가 않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스마트폰을 켰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돈 많이 벌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곧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은 고요한 허공을 끝없이 울렸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벨이 2번만 울려도 미안해하며 전화를 받던 아내였다. 자는가 보네. 많이 아파서 깊이 잠들었나 봐. 만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애써 불안을 지웠다. 하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방향의 코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기로 했다. 마침 재래시장 초입에 있는 오래된 노포 국밥집에서 설렁탕 2그릇을 배달하는 콜이 떴다. 목적지는 만수의 낡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이었다. 그래, 이거 배달하고 들어가면서 우리 것도 한 그릇 포장하자. 만수는 노포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구수하고 뜨거운 사골 국물 냄새가 콧속을 찌르자 문득 몇 달 전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여보, 나 다른 건 싫고 그 시장통에 있는 가마솥 설렁탕, 그 뽀얀 국물에 파 듬뿍 넣어서 밥 한 숟가락 딱 말아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 속이 너무 시려서 그래. 그때 만수는 짜증을 냈었다. 돈도 없는데 뭔 놈의 설렁탕 타령이야. 대충 집에 있는 누룽지나 끓여 먹어. 라며 소리를 질렀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만수는 사장에게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며 소리쳤다. 이모님, 여기 설렁탕 한 그릇 제일 고기 많이 넣어서 따로 포장해주세요. 아주 뜨겁게 해주셔야 합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묵직하고 뜨거운 설렁탕 용기를 배달통에 조심스럽게 실었다. 아내에게 줄 선물을 품은 배달통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함보다 소중했다. 만수는 미친 듯이 오토바이 스로틀을 당겼다. 짓눈깨비가 눈발로 바뀌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운 눈길 위를 위태롭게 달렸지만 만수의 마음은 이미 집 안방 침대맡에 가 있었다. 마지막 배달을 완료하고 드디어 자신의 낡은 아파트 동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시동을 끄자 주변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배달통을 열고 아내를 위한 설렁탕 봉지를 손에 쥐었다. 아직도 뜨끈뜨끈한 열기가 비닐을 뚫고 그의 거친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여보, 나 돈 많이 벌어왔어. 당신 먹고 싶다던 설렁탕도 사왔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상관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이 가득했다. 보일러가 꺼진 듯 집안의 공기는 밖의 겨울 바람보다 더 시렸다. 여보, 왜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있어? 나왔다니까. 안방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아내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만수는 싱긋 웃으며 설렁탕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직도 자는 거야? 이것 봐, 여보. 오늘 50,000원짜리가 풍년이다, 풍년. 1년치 운을 오늘 다 쓴 것 같아. 어서 일어나서 이 뜨거운 국물 좀 마셔봐. 당신 좋아하는 파도 잔뜩 넣었어. 만수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아내의 몸은 굳어 있었다. 가랑잎 같던 그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겨울 길바닥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허겁지겁 머리까지 덮인 이불을 걷어냈다. 아내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천장에 빛바랜 벽지 구석을 향해 있었다. 입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마른 침 자국이 고여 있었고 뺨은 이미 온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어이구, 이 사람아. 눈을 왜 이렇게 뜨고 있어? 나를 봐야지 왜 천장만 보고 있어?
어이구 여보. 만수는 아내의 가슴팍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어떤 박동도 그 어떤 숨결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침묵. 아내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만수가 밖에서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며 돈을 벌고 있을 그 시간에 혼자 외롭게 숨을 거둔 것이었다. 만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던 그의 발끝에 아까 내려놓은 설렁탕 봉지가 걸려 넘어졌다. 플라스틱 용기가 뒤집어지며 뽀얗고 뜨거운 사골 국물이 방바닥으로 울컥울컥 쏟아져 내렸다. 방바닥을 타고 흐르는 설렁탕 국물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냉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만수는 주저앉아 쏟아진 국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다 아내의 굳어버린 손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돈 몇 푼 벌겠다고 당신을 혼자 두고 가다니. 이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해? 왜 먹지를 못하니? 어쩐지 오늘따라 운수가 좋더니만. 원작 속 김첨지의 그 피 맺힌 절규가 만수의 입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왔다. 돈이 없어서 아내를 굶기고 앓게 만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 아내의 마지막 곁을 지키지 못했다. 돈이라는 지독한 괴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틀어버린 순간이었다. 만수는 아내의 차가운 얼굴을 제 가슴에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눈물이 아내의 굳어버린 뺨 위로 떨어져 흘러내렸다. 마치 아내가 뒤늦게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정신을 잃은 듯 엎드려 있을 때였다. 만수의 시선이 아내의 머리맡 낡은 서랍장 위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 속에서 뜻밖의 오래된 진실이 드러났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아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수 몰래 적어 내려간 일기이자 편지였다. 우리 여보에게 요즘 들어 몸이 자꾸 가라앉는 게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느껴요. 당신 명퇴하고 나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배달 뛰는 모습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도련해지는 것처럼 아팠어. 내가 빨리 눈을 감아야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텐데 지독한 이 목숨이 쉽게 끊어지질 않네. 만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남편의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는 다음 장으로 이어졌다. 여보, 내가 오늘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한 건 정말 그 국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랑 처음 선보고 나서 종로에서 같이 먹었던 그 첫 음식이 생각나서 그랬어. 당신 돈 없을 때라 가장 싼 설렁탕 2그릇 시켜놓고 당신이 고기란 고기는 다 내 그릇에 건져주었잖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난 당신 아내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너무 울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꼭 따뜻하게 살아야 해. 사랑해요, 나의 만수씨. 그 손때 묻은 물건 하나가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쳤다. 만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달통을 싣고 차가운 바람을 가를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다. 설렁탕은 아내에게 음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던 시절의 기억이자 남편에게 남기는 마지막 화해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슬픈 것들을 덮어버리겠다는 듯이 창밖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만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방바닥에 쏟아진 설렁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록 아내는 떠났고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돈과 눈물 젖은 수천만이 남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아내가 바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수는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이불을 가슴까지 단정하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찬장을 뒤져 오래된 찬밥 한 덩이를 꺼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대로 그는 살아가야 했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목구멍이 메어와 파발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씹고 또 씹었다. 눈물과 함께 삼키는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은 남겨진 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이자 아내가 선물한 마지막 치유의 식사였다. 창밖에 겨울 나무들이 눈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듯 55의 만수 역시 이 지독한 슬픔을 통과하며 다시금 살아갈 불씨를 가슴속에 품기 시작했다. 그의 깊은 눈망울 위로 지독했던 운수 좋은 날의 태양이 슬프도록 푸르게 저물어가고 있었다.